국민의힘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이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보수단체가 당원 대표를 선출해 도당 위원장에 도전하는데 현역 의원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대표 농산물인 괴산 대학 찰옥수수가 출하됐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추워 냉해를 입었는데 곧바로 이례적인 폭염이 시작돼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해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 명상과 필사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원과 국회의원의 경선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 보수단체와 일부 당원들이 도당 위원장에 출마할 당원 후보를 뽑았는데요. 아래로부터의 혁신이라는 평가와 또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지 불과 닷새 만에 스스로 물러난 건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이 쉽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류 기득권에 막혀 혁신 동력이 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인적 쇄신부터 사실은 시작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새로 임명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 방향을 당원 중심의 상향식 정당으로 내세운 건 계파 극복이 절실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도 도당의 주류나 지도부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급이 맡는 게 관례인 도당위원장에 출마하겠다고 도전장을 낸 겁니다. 충북 범보수 시민단체 연합과 당원들은 2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통해 도당위원장에 출마할 당원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당원들이 정말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자 이런 데 큰 뜻을 품고 제가 당차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 관리와 진두지휘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출마할 것으로 보여 경선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안팎에서는 일반 당원대 국회의원 간 경선이라는 초유의 이벤트에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가 다시 한번 혁신하고 새롭게 일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을 떠나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총선이 아직 3년이나 남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1일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거쳐 23일 도당대회에서 경선으로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가 하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충청북도가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소비 쿠폰이 지급되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 1차 지원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는 17일 도내 경제기관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지역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충북도 내에서도 가축 폐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집계된 폐사 가축은 3만 1천여 마리로 하루 만에 17,000여 마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폐사한 가축으로는 닭이 2만 7천여 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 3,300여 마리, 돼지 149마리 순입니다.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도 하루에 9명 발생해 누적 인원이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축사 지붕에 열 차단제를 도포하며 폭염에 대응했고 김영환 지사도 어제 청주시 남일면의 한 축산 농가를 찾아 현황을 살폈습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하면 옥수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북에는 전국적인 명성의 괴산 대학 찰옥수수가 있죠. 제철을 맞아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지만 올봄 냉해로 출하가 일주일 정도 늦어진 데다 역대급 폭염까지 겹쳐 농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뙤약볕이 내리쬐는 농촌 들녘. 어른 키보다 큰 옥수수대 사이로 옥수수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냉해로 예년보다 수확이 일주일 정도 늦어진 만큼 다급해진 농민의 일손은 더 바빠집니다. 작년 같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보다 한참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 냉해가 좀 심했어요. 추위가 좀 계속 오래 했었고 봄에 그래서 옥수수가 좀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다고 봐요. 실제로 농민들은 올봄 냉해로 20% 이상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폭염입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폭염에 벌써부터 일부 옥수수에서는 잎이 마르고 알맹이는 차담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제대로 연글고 말라야 되는데 알이 맛있게 안 연글고 대부분 막 다 마르죠. 껍질이 이렇게. 알이 좀 땅땅하게 연글면서 말라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도 올해 대학 찰옥수수 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개 한 상자에 25,00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경기도 워낙 안 좋고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괴산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양수기 등 관수 장비를 지원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낮에는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좀 일을 하고 한낮에는 좀 쉬고 저녁에 조금 하고 그래서 하루에 8시간 하는 걸 다 아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농가에도 지도를 하죠. 괴산군은 그래도 올해는 종자 공급이 예년보다 충분히 이뤄졌고 전체 재배 면적도 20% 이상 늘었다며 올해 괴산 대학 찰옥수수는 지난해 수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장마도 일찍 끝나고 폭염이 길어지면서 강원도 강릉에서는 농업용수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피서 절정기가 또 시작되면서 강릉시는 생활용수 비상급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32.0%. 강릉시는 저수율이 25%까지 떨어질 경우 비상급수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제약 비상급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종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은 미리 짜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비가 안 올 경우 평소 하루에 0.6%포인트 정도씩 저수율이 줄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피서철엔 하루 1%포인트 가까이 줍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비가 더 안 올 경우 저수율이 25%까지 떨어지는 상황.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부터 이틀 방류하고 사흘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전년도나 평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저수율도 올해 지금 오늘 기준으로 32%인데 저희들은 그 가뭄에 대응해서 그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그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오봉저수지는 물론 강릉 남대천도 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에서 가장 먼 바닷가 대형 리조트들은 어떻게 가뭄을 이겨낼까? 한 리조트를 찾아가 봤더니 지하에 있는 대형 수조에 최대 이틀 정도 쓸 물을 가득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변기와 샤워 시설 등이 절수형으로 설계돼 있고 빗물을 재활용해 쓰고 있어 아직까진 별다른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샤워기라든가 그다음에 세면기 쪽으로 그다음에 특히 물을 많이 쓰는 양변기 그렇게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절수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빗물 이용 재활용 시스템이 됐어가지고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을 가둬놨다고. 현재 사천저수지 21.2%, 향호저수지 24.7%, 신왕저수지 25.1% 등 강릉 지역 저수지 대부분이 20에서 30%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하류에 비상펌프 시설을 설치하거나 남대천 곳곳에 물막이 시설과 보조 수원 시설 공사를 하며 급히 가뭄에 대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 계속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사상 처음으로 생활용수를 제한 공급할 수도 있어
강릉시는 비가 올 때까지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회 재난방지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용해인 공동대표와 청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자를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국정조사가 정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은 어제 청주를 방문해 미호강 하천정비 사업지와 빗물 펌프장 등 여름철 침수 대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미호강 하천정비 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부의 하천폭을 늘리는 것으로 올해 말 준공되면 홍수위가 0.63m 낮아져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미호강 하천정비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제방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됐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명상과 필사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 건강 프로젝트에 나섰는데요. 시범 운영 학교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눈을 감고 명상에 시간을 갖습니다. 격려의 글을 읽는 선생님을 따라 한 학생이 싱잉볼을 울리며 친구들의 명상을 돕습니다. 어떤 격려의 말을 듣고 싶나요? 3분 남짓,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긴장을 풀고 수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하면요, 일단은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부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5학년 학생들이 필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명언 등을 골라 한자 천천히 옮겨 쓰고 필사한 뒤에는 느낀 점을 써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사용에 익숙하다 보니 처음엔 연필로 글을 쓰는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서서히 재미를 느껴갑니다. 그 손목 힘이나 뭐 전완근 이런 것도 좋아지고 좀 마음도 좀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북교육청이 시범 운영을 해온 명상과 필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공유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명상과 필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천해온 교사와 학생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필사하고 나서 마음도 편안해졌고 그리고 또 그 필사의 문구들을 조금 같이 읽으면서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신장될 수 있었거든요. 명상과 필사 교육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충북교육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좀 더 따뜻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필사노트와 명상을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명상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 건강을 챙기는 명상과 필사 교육이 학교에서 얼마나 뿌리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의 축산시험장 이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현 부지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도 다시 논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해 사업비 축소에 관한 재검토 지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예산 지출 등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 2022년 7월 옥천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과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함께 받은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부 4군의 공동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1차 공모에서 신청마을 3곳이 모두 탈락한 뒤 선정 기준과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 후보지 재공모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에는 화장로 6기와 봉안당, 장례식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진천군 의회가 1년 반 넘게 입주 지연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진천 풍림 아이언 아파트의 시행사를 규탄했습니다. 진천군 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천군이 지난 2일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지하주차장과 1층 세대 곰팡이 발생과 도색 불량 등의 하자가 확인됐는데도 시행사가 오는 11일로 입주를 통보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450세대 입주 예정자들이 전월세를 전전하며 중도금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시행사가 하자 책임을 외면한 채 입주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천시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망의 구축 논리를 개발합니다. 제천시는 이달 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인 GTX D 노선 또는 수도권 전철인 경의중앙선 노선의 제천 연장 논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원주까지의 GTX D 노선을 발표했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역시 원주까지 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중앙선을 활용해 두 철도 노선의 종착역을 제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늘어난 음성군 대소면이 내년 상반기 중 읍승격을 추진합니다. 지난 7일 기준 대소면의 내구기는 18,715명으로 금왕읍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